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온라인 쇼핑몰로 돈을 버는 원리와 구조,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들의 종류, 그리고 각 셀링 방식의 장단점, 그리고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의 차이, 그리고 내가 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온라인 쇼핑몰로 돈을 버는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어떤 셀링의 종류든 간에 공통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판매할 상품을 찾는 원리는 다 비슷해요. 트래픽을 보고 이 트래픽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아이템 스카우트, 셀러라이프, 데이터랩, 아니면 요즘 소싱 프로그램도 너무 잘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를 찾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셀링의 종류에 따라 이 트래픽을 이용하는 시기랑 판매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원리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우선 일본 구매 대행 혹은 브랜드 구매 대행을 진행한다고 해볼게요. 일단 트래픽을 찾아보겠죠. 인기 있는 브랜드를 찾아본다거나 상품을 따로 찾아본다거나. 그래서 구매 대행이라는 건 상품을 원하는 대로 즉시 올릴 수 있죠.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현재 주문을 바로 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현재 인기 있는 트래픽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이 브랜드의 상품을 올렸을 때 얼마나 경쟁하게 될지 예상을 하고 판매를 어느 정도 일으킬 수 있을지를 판단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내가 중국에서 병행 수입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트래픽을 이용하는 시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중국에 발주 넣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 만약 KC 인증까지 필요한 품목이라면 이것저것 준비할 기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의 트래픽이 아니라 최소 한 달 혹은 몇 개월 뒤에 인기 있는 트래픽을 조사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팔려면 역시나 내가 이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시기에 진입을 했을 때 경쟁을 뚫고 판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둘의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시기에 트래픽을 이용할 건지 그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소싱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셀러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온라인 시장에서 정말 어려운 건 이제 소싱이 아니라 판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저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가격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대부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가격이죠. 그리고 판매자들은 싸게 사서 혹은 싸게 제조해서 비싸게 파는 게 목표죠. 이 두 가지가 계속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막상 오프라인으로 매장 가도 결국 거기 있는 상품 온라인으로 검색해보면 온라인이 더 싸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를 잘 일으키는 셀러분들은 거기에 맞는 상품들을 찾아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선택지 때문인데 이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더 많은 상품들을 찾아보고 구매할 수 있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선 볼 수 없는 희귀한 제품일 경우도 있고 가격 비교를 또 다양하게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에 대한 리뷰도 확인을 해보면서 고를 수 있고 아니면 한국에 없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트래픽을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를 찾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다양한 선택지를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인데 쿠팡엔 없고 아니면 지옥션은 없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 무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사람마다 다 자기들이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인데 저도 네이버에서 제일 싸게 팔고 다른 플랫폼들은 좀 더 비싸게 올리는데 다른 플랫폼에서 더 잘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플랫폼만 운영하시는 분들보다는 솔루션 같은 걸 이용해서 다양한 플랫폼에 상품을 뿌리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입 장벽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이제 판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셀러들이랑 차별화를 두려고 해요. 그래서 경쟁하고 있는 셀러 혹은 앞으로 경쟁하게 될 셀러들을 제치기 위해 혹은 마진을 더 높게 취하기 위해 아니면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의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서 셀러들이 계속해서 돈을 버는 거고 플랫폼들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성장하는 구조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온라인 사업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지만 크게 나눴을 때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크게 무재고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과 재고를 두고 시작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무재고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 위탁 그리고 리셀입니다. 그래서 도매매나 도매국 등을 이용하거나 혹은 네이버와 같은 특정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상품을 긁어서 다른 플랫폼에 올리는 방식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구매 대행이죠. 이 국가로 인해서 종류가 나뉩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의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한국에 업로드를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 위탁보다는 조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 나라의 구매 대행마다 운영 방식, 소싱 방식, 판매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고를 두고 하는 사업은 첫 번째로는 역직구입니다. 그래서 물론 재고 없이 시작해 볼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역직구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한국 도매처를 뚫어서 사입하거나 혹은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해외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아마존의 FBA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마존 창고에서 출고시키는 방식으로 셀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도매처를 뚫어서 자기 사무실에 쌓아놓고 건 바이 건으로 보내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저의 실제로 아는 동생도 쇼피에 한국 브랜드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 3천만 원 매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 1688이나 타오바오에서 한국으로 병행 수입해서 들여와서 판매를 한다거나, 온라인 혹은 해외로 나가서 브랜드 제품들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판매하는 브랜드 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에서 리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방식으로 보통 많이 하시죠. 해외에 있는 상품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에 있는 아울렛들을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쌓아놓고 판매를 하거나, 뭐 다양한 방식이 있죠. 근데 이것도 물론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버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보통 재고를 많이 쌓아두시면서 판매를 한다. 제가 실제로 일본에 있는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판매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크림 리셀러가 제 스토어에 와서 저한테 한 1,000만 원어치 사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직접 브랜딩을 하는 방식도 있죠.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제품들을 자신의 브랜드를 입혀서 판매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제조까지 직접 관여를 해서 자신만의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재고와 재고를 두고 하는 사업들의 장단점과 현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무재고 사업의 경우 유통구조가 상품을 등록을 하고 고객한테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국이나 혹은 국내 판매처 혹은 해외에 발주를 넣어서 상품을 구매를 하고 배송이 들어가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처음에 초보자가 접근하기 쉽고 자본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극초반에는 들어가는 돈이 이제 적다는 거죠. 그리고 로우 리스크로 하는 만큼 벌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 사업에만 몰두하고 올바르게 시간을 투자를 하면 가능성이 누구한테나 열려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라인 생태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장 기초부터 배우는 게 이 무재고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진입 장벽이 너무 낮습니다. 초보자가 접근하기 좋다라는 건 한마디로 이제 개나 소나 다 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체감상 경쟁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느낄 수 있죠. 내가 올린 상품을 누구나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도 이제 단점이에요. 물론 이건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냐, 어디서 소싱하냐, 혹은 다른 셀러들보다 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마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재고를 쌓아두고 하는 사업보다는 낫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무재고 사업이다 보니 이 시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진입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단점인데 디지털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을 많이 안 하고 돈을 벌고 싶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무재고 사업의 경우 보통 상품을 어느 정도 많이 올려야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근데 내가 올리는 상품은 누구나 다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상품을 계속 올려야 돼요. 그래서 매출이 안정 궤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작업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디지털 노마드를 이루신 분들은 기본적인 상품 소싱 능력 향상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꾸준한 노력은 물론이고 차별화를 위해서 상세 페이지도 제작하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마케팅도 하고 직원 채용도 하고, 그래서 자동화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케팅에 큰 비용을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디지털 노가다, 무재고 사업이라는 불안함에서 벗어나려면 매출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파이프라인을 늘리면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입 장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게 이제 단점입니다. 다음으로 재고를 두고 하는 사업들은 유통 구조가 내가 먼저 매장을 가서 사던, 도매처를 뚫고 사던, 직접 제조를 하던 집이나 사무실에 재고를 놓고 상품을 등록을 해요. 그리고 고객이 주문이 들어오면 상품을 배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선 진입 장벽이 무재고 사업들보다는 높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 소나 판다라는 말이 조금이라도 덜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무재고 사업으로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이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좀 더 안정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도 장점이죠. 그래서 셀링의 경험에 따라 물론 편차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마진도 무재고 사업보다는 평균적으로 좀 높게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닭등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싱한 제품, 내가 창고에 쌓아놓은 제품에 대해서만 잘 팔면 되기 때문에 이 상품 등록의 개수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단점은 소자본으로 시작해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아무래도 자본을 어느 정도 미리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고가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사입한 제품의 시즌이 지나갔다. 근데 재고가 남았다. 그럼 그 상품이 내년 그 시즌까지, 해당 시즌까지 묶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재고가 묶이는 거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계속하고 소싱도 하고 그러면서 영업이익을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죠.
하시죠. 근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현실에서 두 발로 뛰어야 합니다. 무재고 사업은 집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사실 진행할 수 있죠. 근데 재고를 쌓아두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제품을 구입할 때 발품을 파는 경우가 좀 있다는 거죠. 물론 온라인만으로도 소싱을 진행할 수는 있긴 해요. 근데 내가 많은 매출을 달성하고 싶고 마진을 더 남기고 싶다면 발품을 파는 건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울렛에 직접 간다거나 해외로 직접 쇼핑을 하러 간다거나 중국에 직접 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투자 비용이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직접 상품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 재고를 쌓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송도 직접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오시는 분들은 창고도 있고 직원도 있겠지만 매출이 안 나온다면 직접 배송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집에서라도. 그리고 이제 차별화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상품을 dak등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다른 판매자들과 차별화를 해야 최대한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도 직접 제작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무재고 사업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수익을 또 뽑아내려면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무재고 사업 또는 재고 사업을 통틀어서 이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대해서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해요. 현재는 또 2024년이죠. 그리고 시장이 많이 성장했죠. 그에 따라서 셀러들도 늘어났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돈을 버는 난이도 자체도 어려워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셀링의 종류에 따라 또 편차는 있겠지만 마케팅도 공부하고 차별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생각보다 쉽게 돈을 벌기는 어려워졌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차별화나 아니면 진입장벽을 높이는 걸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온라인 시장의 많은 수요를 수익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검증된 수요를 빨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블루오션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레드오션보다 경쟁이 적고 마진적인 측면에서도 아마 레드오션보다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진입한 시장이 만약에 훗날에 성장을 한다면 시장을 선점을 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수요예요. 이 블루오션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그리고 이 시장을 성장시키고 소비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더 많은 마케팅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는 레드오션이라고 꼭 나쁘다, 블루오션이라고 꼭 좋다가 아니라 레드오션 시장에 진입을 한다면 내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우위를 점할 건지, 그리고 블루오션 시장에 진입을 했다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서 성장시킨 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들에는 이제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뭐가 절대적으로 좋고 절대적으로 나쁘다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떤 온라인 시장이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무조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쇼핑몰을 시작하시든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자본이 많이 없고 이 시장에서 아예 초보라면 무재고 사업으로 우선 시작을 해보는 거고, 내가 투자할 용기가 있고 진입장벽이 좀 높은 사업을 해보고 싶으면 재고를 두는 사업으로 시작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보는 건 사실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유튜브만 찾아봐도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살아남는 게 어려운 거예요. 결국 돈을 버는 분들은 멘탈이 강하고 자신이 속한 시장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는 셀링 방식을 우선 찾으시고, 그리고 유튜브에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꾸준히 찾아보세요. 그렇게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사업자도 내시고 시도를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도를 해봐야 나와 맞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꼭 본인한테 맞는 셀링 방식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